먼저 김봉식의 비아폰에 관한 공소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식에게 지급되었던 비아폰은 2024년 11월경 윤석열의 갑자기 잦아진 주말 비공식 행사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의 경호,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김봉식은 2024년 12월 5일경 피고인에게 비아폰 반납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 오전에 김봉식이 보내온 비아폰을 담당 부서인 지원본부에 주고 절차에 따라 반납 처리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경호처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지급된 비아폰이 반납될 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시였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비아폰 단말기 내 통화 기록이 삭제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렇게 피고인은 2024년 12월 중순경 지원본부장 김대경에게 서울청장폰 잘 보관하고 있느냐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이후 반납된 비아폰들을 봉인하고 있었기에 김봉식의 비아폰도 다른 비아폰들처럼 잘 봉인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이 파악하기로 윤석열은 계엄 선포 당일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어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에게 전화한 사실은 없고, 다만 그 다음 날이자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김봉식에게 수고했다는 취지의 전화만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봉식의 통화 내역에 관하여는 증거인멸을 고민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홍장원과 윤석열의 비아폰에 관한 공소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원이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자신의 경호처 비아폰 통화 내역 화면을 제시하고 김병기 의원이 그 촬영 화면을 언론에 공개하여 윤석열의 비아폰 아이디 및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 노출되었습니다. 그 직후 국정원 비아폰 담당자가 경호처 비아폰 담당자에게 전화로 언론에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의 비아폰 화면이 노출되었다. 대통령의 아이디가 노출되었는데 보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니 확인해보라 라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순차로 위 보고를 받은 경호처 지원본부장 김대경과 IT계획부장 김민수는 홍장원이 대통령 비아폰 아이디와 통화 기록을 공개한 것은 보안 사고이니 이에 대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 홍장원 비아폰은 추가적인 유출을 막기 위해 원격 로그아웃을 해야 할 것 같고 대통령 아이디는 변경해야 한다 라며 구체적인 조치 방안과 함께 지휘 개통에 따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사전 보고한 후 경호처장 공관에 머무르고 있던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비아폰 아이디가 노출된 것은 보안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하였으나 당시에는 경호처 담당자들은 물론이며 국정원 담당자들도 대부분 홍장원의 행위가 보안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비아폰 아이디 노출로 인해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등 비아폰을 사용하는 기관의 비아폰 소지자는 누구든 국방부의 경우 영관급 장교까지도 이 노출된 아이디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직접 연락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장난 전화를 넘어 협박, 욕설, 허위정보 전달을 통한 국정혼란 야기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경호처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이긴 하지만 IT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에 IT 보안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보고를 신뢰하고 그들이 제시한 최선의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김봉식 비아폰의 반납 처리, 홍장원 비아폰의 로그아웃, 윤석열 비아폰의 아이디 변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각각 완전히 다른 조치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위 각 조치의 결과 공이 사용자 계정이 삭제되고 각 단말기 내 통화 기록도 삭제된다는 점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로그아웃 조치 같은 경우 그 단말기의 소지자가 더 이상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화나 메시지의 수발신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입니다. 한편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양립하기 어려운 여러 사실과 정황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적합니다. 첫째, 조치 대상과 방법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입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윤석열의 경찰에 대한 국회 공세 지시 관련 증거를 인멸할 목적이었다면 윤석열로부터 계엄 당일 6~7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을 그대로 둔 채 김봉식의 비화폰만 반납받아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봉식은 계엄 당일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음 날 수고했다는 취지의 전화만 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윤석열과 홍장원의 통화 내역은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라는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비화폰 단말기의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서 아무런 실익이 없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윤석열도 그 시간대에 홍장원과 비화폰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4년 12월 중순경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즉시 보안을 담당하는 경비안전본부 및 통신을 담당하는 지원본부 등 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셋째로, 만일 피고인에게 윤석열을 위해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있었다면 2024년 12월 7일 이후 김성훈 차장의 주도로 행해진 국군 방첩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 육군 특수전 사령관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사건에도 관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김성훈 차장이 실무자들이 처장의 지시가 없다면 말을 듣지 않는다, 처장님이 직접 지시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2024년 12월 13일 김대경으로부터 법률적 검토 결과 군사령관들 비화폰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받고 일체 손대지 말라, 직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한 조치들이 증거인멸의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향후 증거조사 과정과 변론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변호인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 2월 5일자 의견서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셨고 일단 요거 진행에 앞서서 검사님 여기 이 지금 경호처 직원들은 혹시 이름이나 이런 거를 뭐 익명화하거나 할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필요 없으신가요? 예, 다만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화폰 관련된 증인신문을 할 때에는 똑같이 사전 절차는 필요합니다. 익명화할 필요는 없습니다.